네, 안녕하세요. 수호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5월 16일이고요. 오후 11시 43분 그 자정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 그 늦은 시간에도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는 오늘 상당히 급등한 종목이죠. 캠트로닉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우리 주주님들,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은 이 종목을 언제까지 보유해야 될지, 얼마에 팔아야 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고민이 되실 텐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오늘 상당한 거래 대금을 발생시켰는데요. 4,400억이 나왔네요. 4,400억. 기존의 캠트로닉스에서는 볼 수 없었던 엄청난 거래 대금이라 보여지고요. 과거에도 좀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오늘만큼 크게 거래 대금이 몰렸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좋았었죠. 여기 이 구간에는 어떤 재료로 상승을 했었나요? 혹시 알고 계시는 주주님들 계신가요? 여기는 유리기판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로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상승한 이유는 좀 다른 이유였죠. 오늘은 1분기 흑자 전환하고 또 새로운 이슈가 붙었습니다. 바로 어떤 이슈냐면 PGMEA라고 하는 좀 생소하죠? EV용 반도체 노광 장비 EUV용 핵심 소재입니다. 핵심 소재. 용재입니다. 용해제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뉴스를 참고하면서 설명을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자, 캠트로닉스 재료 분석, 최신 뉴스와 시장 주도 테마, 또 대응 전략, 매지 평단, 매수 매도 타점, 또 최종 목표가까지 이제 정리를 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우선 앞부분 재료적인 측면 먼저 살펴보면요. EUV 노광 공정 PGMEA 최종 테스트에 돌입했다. 99.999% 초고 순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주가가 급등을 해서 거의 상한가에 가깝게 상승을 했다가 조금 밀려서 마감을 했죠. 자, 여기 중요한 부분을 보면 극자외선 EUV라고 하는 노광 공정의 70에서 80%를 차지하는 핵심 원료다라고 나와 있고요. PGMEA라고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캠트로닉스 관계자는 포토레지스트죠. PR 세정 공정에 쓰이는 소재, 포토레지스트를 세정하는 그런 소재인 PGMEA를 글로벌 메모리 고객사의 최종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글로벌 메모리 고객사가 어딜까요? 아마도 이제 삼성으로 추정이 됩니다. 메모리를 잘 만드는 데는 삼성하고 하이닉스죠. 어쨌든 삼성으로 추정이 좀 되고요. 타 기업의 상품을 단순히 유통만 하고 있었던 것을 자체 개발에 성공했다. 그동안 주로 이제 일본 기업에 있는 제품들을 받아다가 유통을 했었지만 최근에 자체 개발에 성공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지금 반도체 공정에서 EUV 이제 7나노부터 보통 이제 사용을 했고 TSMC는 5나노부터 사용을 했었는데 이 EUV 장비가 이제 독점하고 있는 회사가 ASML이라는 네덜란드 기업이죠. 이 장비가 한 대에 2천억 정도 합니다. 그리고 향후 이제 나노 경쟁에 있어서 이제 3나노 생산하고 앞으로 있을 경쟁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 소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용재이고요. 자, PGMEA는 반도체 노광 공정에 활용되는 포토레지스트의 7, 80%를 차지하는 핵심 원료다. 위에도 나와 있던 내용이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캠트로닉스가 개발한 PGMEA는 극한에 가까운 EUV 포토레지스트 결함을 제어하는 데 유리한 99.999 5N 초고 순도로 구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1분기 흑자 전환은 이 제품으로 한 건 아니죠. 당연히 이거는 지금 최종 테스트를 하고 있으니까. 다만 디스플레이 관련된 후공정 용역 실적이 개선되면서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했다. 124억이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한 4천억 정도 되잖아요. 근데 분기에 124억 흑자 전환을 했으면 상당히 높아진 거죠. 그쵸? 그리고
자, 여기 네이버의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이 캠트로닉스입니다. 시가총액이 이제 5천억이 됐네요. 오늘 올라서. 원래 1분기에 85억 정도가 나올 걸로 이렇게 컨센서스를 추정을 했는데 실제로는 125억이 나왔다. 그리고 작년에 1년 영업이익이 191억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게 나왔다라는 거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올해 가이던스는 336억인데 이 부분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설명 이어가면요. 다음 뉴스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자, 캠트로닉스 이재용 EV의 동맹 강화. 삼성이죠, 삼성. 세계 최고 EUV 핵심 소재 본격 양산이다. 라고 해서 이제 내용이 쭉 나와 있고, 앞에 이제 주목된 내용이고요. 캠트로닉스의 PGMEA 합산 경쟁력은 5N 초고순도라는 점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네, 여기 밑에 보시면 삼성전자가 계속 TSMC한테 밀렸잖아요. 사실 많이 밀리고 있는데, 왜냐면 EUV 장비도 훨씬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죠. 2배 정도 가지고 있는 게 차이가 나는데, EUV 기술력을 바탕으로 파운드리 시장에서 3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 시장을 주도하겠다. 그리고 10나노급 D램을 양산할 계획이다 라고 밝혀 있습니다. 여기도 당연히 캠트로닉스가 개발한 PGMEA가 필요하겠죠. 당연히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3나노의 싸움에서 핵심 원료인 용제이다. 이거를 캠트로닉스가 국산화에 성공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여기 윗부분에서 중요한 거 여기. 자, 올해 매출이 6,224억이 나오고 영업이익이 529억을 달성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나와 있죠. 제가 조금 전에 네이버 여기 표에서 보여드린 대로 올해 원래 컨센서스가 336억이었는데 상승을 해서 529억까지 기대해 보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5천억이니까 자, EUV 핵심 용제 개발을 하고 디스플레이 쪽에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PER 10배면 그렇게 비싸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쵸? 올해 529억을 찍는다는 전제하에요. 그래서 결코 지금 이렇게 급등한 구간도 고평가 구간은 아니다. 추가 상승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자, 그렇게 해서 이 PGMEA의 지금 최종 테스트가 자, 지우고 최종 테스트가 진행 중에 있는데 아마도 지금 캠트로닉스 관계자는 3분기 내에 테스트가 완료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테스트 완료가 3분기. 그리고 지금 양산을 위한 준비도 이미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 시설 신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공장이 4분기쯤에 신규 공장이 완공이 될 걸로 마무리가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부터는 이 PGMEA로 인한 매출이 상당히 기대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쵸? 그렇다면 자, 3분기에 테스트가 끝나고 지금 신규 투자 공장을 마무리 단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4분기에 완공이 되면 바로 양산을 시작을 해서 삼성으로 이제 납품을 하겠죠?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 PGMEA의 매출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3나노, 특히 7나노 이하 공정에 필요한, 특히 앞으로 중요한 3나노 싸움에서 반드시 필요한 용제를 개발에 성공을 하고 최종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당연히 실적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기사 보면 자, 테스트가 통과되면 미국과 일본 기업이 대부분 공급하는 시장 지용도가 변화될 것이라고 예상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게 여기 이성질체라고 나와 있는데 거의 함유되지 않는 프리 제품, 이게 이성질체가 몸에 인체에 굉장히 유해합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예, 굉장히 유해할 수 있는 물질을 배제하고 나서 만든 거기 때문에 앞으로 2급 자,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 내에서도
PGMEA에 함유된 베타 이성질체를 2급 유해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2급은 대체제가 있으면 바꿔야 될 물질로 꽤나 위험한 물질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근데 캠트로닉스는 혁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베타 이성질체 함유량을 엄청나게 낮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드시 필요한 핵심 원료 중에서 그동안 일본하고 미국에서 공급을 받아왔으나 이거를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 이 핵심 원료는 앞으로 EUV 노광 공정에서 7나노 이하, 특히 3나노 싸움에서 상당히 중요한 핵심 원료 중에 하나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기존 제품에 비해서 훨씬 안전하고 이 작업하는 작업 환경이 훨씬 더 개선이 된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위에 이 부분은 이제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사실 오늘 34,800원으로 종가 마감을 했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월봉으로 볼게요. 월봉으로 보면 지난 과거, 자, 최고점을, 역사적 신고가를 보게 되면 이 구간이었습니다. 34,100원. 34,100원 맞죠? 그렇다면 여기서 선을 하나 그을게요. 자, 34,100원. 이 자리가 역사적 신고가 자리인데 오늘 돌파를 했다 이겁니다. 특히 저는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를 상당히 중요하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당연히 어떤 종목이 됐던 주가가 3배, 4배 크게 상승을 하려면 기존에 있던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를 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이거는.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만 매매하는 그런 분들도 제법 있어요. 그렇죠?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역사적 신고가 돌파한 이후에 여기서 2배, 3배 나온 종목들이 제법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특히 종가 기준으로 윗꼬리 달고 밀리지 않고 종가 기준으로 여기 34,100원을 돌파해냈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 무엇보다 거래대금이 역대급으로 터지면서 역대급 거래대금 플러스 역사적 신고가, 이런 아주 좋은 조건을 돌파해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주님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것도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역사적 신고가 돌파 종목은 쉽게 매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상승 추세가 끝날 때까지 가급적 지속적으로 홀딩을 하면 좋은데, 이게 사실 큰 수익도 반복해서 내본 분들이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 이런 수익을 내보신 적이 없는 분들은 홀딩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 좋은 방법이 상승이 나올 때마다 분할 매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비중이 얼마큼 있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겠으나, 자, 상승이 나온다는 거는 거래대금이 이렇게 터질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런 날, 요렇게 터질 때, 요렇게 잔잔하게 나올 때는 주가가 뭐 5% 오르더라도 이날은 매도가 아니고, 거래대금이 최소 2천억, 3천억 혹은 그 이상 오늘같이 5천억 정도 터져줄 때마다 뭐 3분의 1이던 2분의 1이던 매도를 하는 게 좋고, 가급적 오른쪽 어깨까지 확인을 하시는 거를 좀 권해드립니다. 오른쪽 어깨란 어떤 말인지 아시죠? 주가가 예를 들어 횡보하다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를 했어요. 여기서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하고 급등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고점을 찍고 내려오다가 또 상승 반등이 나왔다가 이렇게 흘러갈 텐데, 이 구간을 머리로 본다면 이쪽이 왼쪽 어깨가 되고 이쪽이 오른쪽 어깨가 된다. 왜 오른쪽 어깨에 팔까요? 머리에서 팔면 제일 좋은데 머리를 알 수가 있나요? 머리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고점 징후라는 게 있어서 어떤 종목이든지 광기의 구간, 과열 구간에 들어가면 여기서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오는 고점 징후를 체크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지금은 아직 그거를 논할 때는 아니고, 제가 앞으로도 캠트로닉스 영상을 또 반복해서 찍을 거거든요. 추가 내용이 나올 때마다. 그럴 때마다 이제 고점 징후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건 뒤로 이제 패스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머리를 맞출 수 없으니 찍고 나서 반등을 할 때 오른쪽 어깨가 머리를 넘어가면 여기가 머리가 아닌 거고요. 여기서 머리를 못 넣고 내려가면 여기가 오른쪽 어깨인 경우가 상당히 높다. 어차피 주식은 통계에 의거해서 가능성이 높은
베팅을 반복해서 하는 거잖아요. 곱하기 반복을 하는 거니까 요 가급적 오른쪽 어깨까지는 홀딩 하시는 걸 좀 권해드립니다. 추후에 좀 그 매매에 관련된 자료를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으면 정리해서 좀 안내해 드릴 텐데요. 우선은 요 정도만 지금 상승의 초임이라고 봤을 때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캠트로닉스 좀 간단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그 재료적인 측면하고 또 차트, 역사적 신고가, 그리고 또 수급을 또 체크해 봤는데 수급은 그 별다른 아직까지는 체크할 만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추후에 다시 다루도록 하고요. 자, 재료 차트 말씀드렸고 지금 이거 보유하고 계신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힘을 내서 더 좋은 종목, 좋은 정보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승의 초입이라면 신규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 예비 매수자분들도 우선은 급등이 나온 다음 날은 차익 실현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보통 연속으로 상승하지 않은 이상 차익 실현이 꽤나 나오고 보통은 눌림을 기다리는 그런 트레이딩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우선 같이 눌림을 기다려서 하루 이틀 혹은 2, 3일 정도 지켜보면서 지지선 확인하는 이런 구간처럼 지지선을 확인하는 걸 확인하고 나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당장 오늘은 좀 어려웠죠? 여기까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제가 더 힘을 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좋은 정보, 좋은 내용 가지고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